자, 오늘 뉴욕 증시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더니 오늘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ECB의 통화 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가 있은 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의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돼서야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유로화 강세와 관련을 해서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평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평가는 했지만 이 같은 추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분기에 비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 역시 지난 7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지표 악화 역시 뉴욕 증시에 부담스러운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하락 마감을 한 다우존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3% 조정받았습니다. 13,944포인트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차트의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 있고 오후 12시 구간에는 장중 저점으로 13,852포인트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마감을 한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초소재 섹터가 1%대 낙폭 기록했고요. 기술주가 부진했습니다. 1.1% 조정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에너지주와 통신주 역시 나란히 1%대로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상승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카콜라가 1.1%가 올랐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1%대 강세, 보잉사가 0.4%가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휴렛패커드가 1.8% 하락하면서 기술주 하락을 주도했고 캐터필러가 1.7% 하락하면서 에너지주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 종목의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유주의 흐름이 약했습니다. 엑손모빌이 장중 계속해서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5일선 이탈하면서 오늘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60일선도 이탈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WTI가 경제지표가 좀 엇갈리게 나온 속에서 이 2주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소식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고요. 1.2%의 하락률을 기록한 엑손모빌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 확인해 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마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최종적으로 0.1%가 하락하면서 3,16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차트 등락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개장 초반 아주 잠시 강보합권에 머물렀을 뿐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3,135포인트까지 내려앉기도 했던 나스닥 지수, 약보합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역시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종가를 종가를 확인해 보면요. 오늘 최종적으로 0.18%가 밀려나면서 1,5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500선은 웃돌았지만 1,510선을 오늘 내어준 구간에서 S&P 500 지수가 마감됐는데요. 개장 초반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뒤로하고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간 구간에서 오늘 거래가 지지부진하게 등락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만이 산업 생산이 0.3%가 증가했다라는 호조에 힘입어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0.1%가 오른 7,59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차트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상승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마감 1시간 정도를 앞두고서 고점을 높이면서 7,661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구간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0.7% 올랐고요. 기초 소재 섹터 역시 0.8% 정도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 산업 섹터가 1.7%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상승 상위권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세멘트사가 오늘 5.6%의 강세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기업인 다임러가 2.8%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프레제니우스 메디카 역시 1.6%가 상승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독일 증시 특징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자동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독일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5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우선 모멘텀으로 작용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다임러와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을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예측하면서 강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4.54% 상승한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1%가 넘게 밀려났습니다. 1.0% 조정받으면서 6,228포인트를 기록했고 차트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하락 반전이 나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마감을 앞두고는 낙폭을 더욱더 키워간 구간에서 푸츠백 지수가 1%대로 밀려났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업종별 역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금융주가 1.1% 조정받았고요. 아래쪽을 살펴보면 기술주 역시 1.1%의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초 소재 섹터가 0.8% 조정받았습니다. 하락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버리 그룹이 6.5%로 하락을 크게 했는데요. 최고 재무 책임자인 CFO가 교체된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어서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2.7%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로열 더치쉘 역시 2.4%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프라스카크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락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1.1%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종 종가는 3,60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차트의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중반에는 그래도 상승권에서 계속 등락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서 저점을 더욱더 내려잡는 구간 속에서 1.1%의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의 하락이 우세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상위권에 사노피사가 있습니다. 3.9%로 거의 4%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아르셀로미탈 역시 2.6%의 큰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금융주인 BNP 파리바 역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0.6% 오른 80달러 28센트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오늘 1.95%를 기록했고요. 유가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WTI는 0.8%로 큰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95달러 83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반면에 0.3% 오르면서 116달러 선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금값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0.5% 내려갔습니다. 1,671달러 30센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장 마감 동향이었습니다.